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주차의 주제는 그렇고 2주차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엔 산업혁명은 어떠한 기술 변화의 단계를 거쳐왔는지, 4차 산업혁명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개념이 있습니다. 과연 혁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결정적이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뜻합니다. 사회의 일부가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아주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겪을 때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정치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경제나 사회 그런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혁명의 결과는 문화와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주 질적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로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전 정도부터는 아주 일상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인데 이것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거의 모든 분야를 바꿔놓을 때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는 크게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경험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방적기와 증기기관, 제철기술, 그리고 제철소 이런 거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영국을 크게 변화시켜냈습니다. 영국에 이런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기반이 있어서일까요? 당시 영국은 전 세계의 제국주의적인 그 팽창을 이뤄냈던 스페인과의 전쟁과 경쟁에서 스페인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었죠. 이러한 식민지 건설에 기반해서 거기서 시장도 물론 커졌을 것이고 재료도 공급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많은 부가 축적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를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마음껏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영국의 산업이 크게 변화됐고 그리고 이런 산업의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영국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런 1차 산업혁명은 바로 2차 산업혁명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 시기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철강, 석유,
전기, 모터, 전화, 전구, 축음기 기술, 이러한 전기와 에너지 기술, 철강 기술을 기반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축음기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은 이 시절에 나온 것이고,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전화가 등장했던 기술들, 이런 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류 사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전까지는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매스미디어였다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대중 매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980년대와 2010년대에 진행된 혁명으로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3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ICT 기술에 기반한 그러한 혁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중반에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겪으면서 인터넷이 전 사회적으로 퍼졌고, 우리 사회의 산업과 유통과 소비자, 소비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변화시켰죠. 지금으로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보편적인 생활이 됐습니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은 사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은 애초에 194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이었고, 인터넷 기술은 1969년 정도에 PC가 서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은 1969년에 마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즉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와 페이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브라우저를 통한 기술을 우리가 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1990년대 중반에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혁명이 이뤄진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반 하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 이후에 시작된 물리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현상이라고 보통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기보다는 지금 초기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사실 산업혁명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혁명마다 인류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왔고, 그 과정은 사회와 개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의 산업혁명을 겪어왔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인터넷 지능과 사물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전망이 가득한, 공포가 가득한 디스토피아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교통과 물류가 통합이 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과 다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문화를 함께하고 이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사실 우리 인류에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다면 유토피아적인 전망이 맞을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맞을까요? 그러한 미래는 어쩌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즉 미디어 영상 광고 분야를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극단적인 부정과 극단적인 긍정이 아니라 차분히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물리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인간의 스마트워치가 가능성이 있는 디바이스인 것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달리 인간이 항상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스마트워치가 제공해주고 있지만 더 특별한 것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생체 리듬과 그런 맥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일종의 생물학적 세계, 즉 이러한 물리적 세계에 있는 스마트워치가 생물학적 세계인 사람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달 앱 같은 경우를 보면 배달 앱, 카카오택시 또는 이런 것들은 물리적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소비하는 물리적 세계를 이 디지털 세계, 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하고 소비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냄으로써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통합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신경 써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생체 기호를 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지문으로 인지한다거나 사람의 동공으로 인지한다거나 또는 생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인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결제를 하고 또는 여기서 은행 계좌 이체를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되겠죠. 이러한 디지털 세계에 그러한 신호들을 갖고 생물학적 세계, 즉 그 사람이 아닌지, 그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뭐 공병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디지털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 물리학적 세계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현상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끝없이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설명하면 새로운 혁명의 바람을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 사회생활과 노동방식,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방식을 모두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혁명의 시대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은 201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럼의 연구와 토론을 정리한 책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론을 주도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학자는 이 네 번째 혁명,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 디지털 세계의 융합이라는 근본적인 기존의 혁명과는 다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창발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혁명은 항상 그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났던 핵심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엔진과 기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기기관 같은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석유, 철강과 같은 그런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핵심 기술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핵심 기술로서 꼽는 것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의 더 발전된 형태 중의 하나로서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을 초연결과 초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또는 무선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기가 쉬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무선 인터넷 또는 유선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너무 빨라서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함께 일하고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더욱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초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은 사람의 인지로서는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한 것이겠죠.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과거에 인간이 분석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실들 또는 정보들을 분석해내서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모바일, 즉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거기서 만들어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 혁명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자였던 오기스트 콩트는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 질서가 인류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견하고 관찰하고 예방하고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견하는, 즉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4차 산업혁명, 즉 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지만 매우 파괴적이면서 창조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과 다이나믹함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10년도, 사실 얼마 안 된 시기죠. 바로 10년 전에야 스마트폰이라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준비한 사람들은 굉장히 10년, 20년 정도 계속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많은 사람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이라는 그런 기술도 언젠가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 환경 속에서 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도 작고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죠. 그나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서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천문학적인 군사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라는 것은 한편으로 파괴적이지만 한편으로 창조적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예측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치밀하게 해야 되지만 차분하게 그 미래의 변화의 양상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맺는
관계들, 상호작용과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 4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로 꼽아지는 기술들은 다음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 그 다음에 연결과 표시 기술, 이것은 인터넷과 무선 통신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것은 사물과 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넷 기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무인수송,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무인수송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기술, 이러한 7가지 기술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연결과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은 HTML5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배울 것이지만 HTML5라는 인터넷의 기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웹과 모바일이 컨버전스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죠. 더군다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기술도 현실화시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PC와 PC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런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즉 가상현실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와 가상을 결합한 세계, 증강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이 연결 기술과 다른 기타 기술의 조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엔스크린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 매우 다양한 스마트폰, 매우 다양한 스마트워치를 포함해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다음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화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틀어서 엔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겠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우리가 착용하는 통신장치 또는 컴퓨터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합된 기술은 전체적인 새로운 트렌드 몇 가지를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소셜미디어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쓰는 모든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트렌드를 만들어냈죠. 온디맨드의 확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온디맨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결제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맞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콘텐츠를 보는 것,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동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거나 이렇게 하죠. 또 하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하고 또는 송금을 하고 이런 거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핀테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게 됐죠. 네, 온리 모바일 기술도 되게 중요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것은 결제뿐 아니라 생활과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와 취미와 콘텐츠 보기, 그리고 업무와 이러한 모든 것, 취미생활까지도 포함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온리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들이 되게 주목해야 될 많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글과 애플을 기반으로 한 OS 기반 플랫폼과 더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4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기술들을 또 창출하고 이런 애초의 기술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4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물리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 디지털 세계가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면서 이러한 혁신들이 우리 온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예술 모든 분야를 바꿔내고 있는 그러한 혁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들은 융합적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가지가 점점 갈라져서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창발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4산업혁명은 사실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측면이고요.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 분야에서는 매우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